반갑습니다, 여러분. 돈의 심리학 깊이 읽기. 오늘은 13장 안전마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2장을 통해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이 우리의 미래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슈퍼컴퓨터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 당장 전쟁이 터질지,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10% 폭등할지 폭락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안개 속을 걷는 듯한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우리가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결국 경제적 자유라는 고지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건 하우절은 이 질문에 대해 단 4글자로 답합니다.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이 개념은 워런 버핏의 스승이자 가치 투자의 아버지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평생을 바쳐 강조했던 철학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안전마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투자 세계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기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엑셀 시트에 미래 수익률을 계산하며 장밋빛 꿈을 꿉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났으니 내년에는 무조건 2억을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신용대출을 받고 집담보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넣으면 수익이 도대체 얼마야? 라며 행복 회로를 돌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진짜 계획, 즉 안전마진이 확보된 계획은 이런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내년에 2억을 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만약 내 예상이 빗나가서 반토막이 나고 그 상태로 지루하게 3년 동안 횡보한다면 그때 나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내 가족은 굶지 않고 아이들 학비를 내며 버틸 수 있는가? 내가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 나는 버틸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안전마진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안전마진의 개념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장 변동성이 큰 자산 비트코인에 적용해 보려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 린 알든, 사이페딘 아모스, 그리고 비트코인 보안의 아버지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통찰을 빌려 왜 비트코인이 그 자체로 우리 인생의 안전마진이 될 수 있는지, 동시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다룰 때 어떤 2중, 3중의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하는지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책에서 모건 하우절은 안전마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섬뜩하지만 척박한 비유를 듭니다. 바로 러시안 룰렛입니다. 리볼버 권총에 총알을 하나 넣고 돌립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 총알이 나갈 확률은 16, 안 나갈 확률은 56입니다. 만약 56의 확률로 총알이 나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법니다. 하지만 6분의 1의 확률로 총알이 나간다면 당신은 죽습니다.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기대값을 계산하면 러시안 룰렛은 해야 하는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길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요.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생존 본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결과는 그 어떤 막대한 이익으로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러시안 룰렛에는 실수를 용납할 여지가 전혀 단 1%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시장에서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러시안 룰렛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레버리지, 즉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써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명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은 언제든 틀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5배, 10배, 심지어 100배를 써서 투자하는 사람은 99번을 맞춰서 돈을 불렸어도 딱 1번에 마이너스 30%? 폭락장에서 강제 청산을 당해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내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누고 안전마진을 0으로 설정한 채 방아쇠를 당기는 도박입니다. 진정한 비트코이너는 최고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최장의 생존을 목표로 합니다. 살아남기만 하면, 끝까지 들고만 있으면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네트워크 효과가 알아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생존과 안전마진의 관점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언론과 대중들이 그를 회사의 운명을 걸고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는 미친 도박사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의 재무 구조와 전략을 뜯어보면
그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거의 강박적일 정도로 안전마진을 계산하고 설계한 사람입니다.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살 때 언제 은행이 상환을 요구할지 모르는 단기 대출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는 전환사채라는 고도의 금융 기법을 이용해 상환 만기가 아주 긴 장기 부채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이자율은 0%대이거나 매우 낮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80% 폭락해서 $3,000, $4,000가 되더라도 세일러는 마진콜을 당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점입니다. 그는 가격의 등락이라는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체력, 즉 룸4 에러를 기업 구조 차원에서 완벽하게 설계한 뒤에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세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동성은 활력이다. 변동성을 견딜 수 없는 부실한 구조를 가진 자에게는 비트코인이 독이지만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안전마진을 가진 자에게 비트코인은 무한한 에너지다. 우리는 세일러처럼 기업가가 아니기에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강제 청산당하지 않는 돈으로만 비트코인을 사야 합니다. 다음 달에 써야 할 생활비, 1년 뒤에 갚아야 할 전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안전마진이 없는 행동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즉 가격이 바닥을 길 때 피눈물을 흘리며 비트코인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개인 투자자가 확보해야 할 제1의 그리고 절대적인 안전마진입니다. 거시경제 분석가 린 알든은 이 안전마진의 개념을 개인의 재무 상태를 넘어 포트폴리오 차원으로 확장합니다. 그녀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한 고수익 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그녀는 비트코인을 기존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한 가장 강력한 보험으로 정의합니다. 전통적인 월가 투자자들은 주식 60%, 채권 40%를 가장 안전한 황금 비율 포트폴리오라고 부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안전자산인 국채가 올라서 주식의 하락을 방어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린 알든은 날카롭게 묻습니다. 만약 19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오거나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때문에 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내 채권 시장 자체가 붕괴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식과 채권이 같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당신의 안전마진은 어디에 있는가? 그녀는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제국이 쇠퇴하거나 화폐 시스템이 리셋될 때 우리가 믿었던 가장 안전한 자산인 국채가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것은 시스템 외부의 자산, 즉 실물금이나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입니다. 린 알든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오류의 여지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기존 화폐 시스템이 영원히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치명적인 리스크에 대비하는 유일한 구명조끼다. 즉, 비트코인 매수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 전체가 달러나 원화라는 단일 실패 지점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가장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안전마진 확보 전략인 것입니다. 내 자산의 100%를 원화로만 들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안전마진이 전혀 없는 가장 위험한 투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시각을 돌려 비트코인 보안의 구루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관점으로 넘어가 봅시다. 13장의 안전마진은 재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것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거래소에만 넣어두는 것, 이것은 안전마진이 없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거래소가 해킹당하거나 CEO가 횡령하거나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할 경우 내 자산을 찾을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FTX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소를 은행처럼 믿었다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안토노플로스는 이것을 두고 신뢰는 보안의 구멍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를 믿어야만 하는 상황 자체가 이미 보안의 취약점이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철학은 무신뢰입니다. 남을 믿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입니다. 안토노플로스는 항상 목이 터져라 강조합니다. Not your key, not your coin. 즉, 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코인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개인 지갑 하드웨어 월렛을 사용하고 복구 단어인 니모닉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행위.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조금 불편하고 귀찮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소중한 자산이 제3자의 실수나 악의에 의해 증발하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기술적 안전마진입니다.
또한 그는 멀티시그 같은 고도의 기술적 안전마진도 강조합니다. 키 하나를 잃어버려도 다른 키들로 자산을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트코인에 큰 돈을 넣을수록 이 기술적 안전마진에 대한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 조건이 됩니다. 설마 대형 거래소가 망하겠어? 라는 아니람은 칠면조의 생각입니다. 진짜 안전마진은 거래소가 망하더라도 인터넷이 끊기더라도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철저한 준비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의 시간 선호 개념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안전마진은 결국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아모스는 현대의 법정 화폐 시스템이 사람들의 시간 선호를 높여, 즉 성격을 급하게 만들어 안전마진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합니다. 돈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매년 5%, 10%씩 떨어지니 사람들은 저축을 포기하고 빚을 내서 소비하거나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 위해 위험한 알트코인 투기판으로 뛰어듭니다. 빚이 있고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은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한 달만 월급이 밀려도 파산합니다. 즉, 오류의 여지가 전혀 없는 벼랑 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비트코인이라는 단단한 화폐를 저축하는 사람은 시간 선호가 낮아집니다. 오늘 아껴서 비트코인을 사면 미래의 구매력이 더 커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자산은 인생의 안전마진이 됩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도, 가족이 아파도 비트코인을 충분히 모아둔 사람은 당황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자본이라는 든든한 방파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페딘 아모스는 비트코인은 당신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원치 않는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 폭락장에서도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을 수 있는 평정심. 이 모든 것은 빚 없이 여유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는 자유의 안전마진인 것입니다. 돈의 심리학 13장, 그리고 비트코인 거장들의 통찰을 종합하여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인생 역전이나 대박을 노리는 투기 행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AI가 내 직업을 대체할 수도 있고, 다음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인구 감소로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에 내 모든 자산을 원화와 한국 부동산에만 묶어두는 것은 안전마진이 없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고 특정 주체에 종속되지 않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자산인 비트코인을 적절한 비중으로 보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안전마진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말 간곡히 뼈에 새기듯 강조합니다. 무지성 매수는 금물입니다. 내일 당장 써야 할 생활비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안전마진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빚을 내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는 것은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안전마진의 핵심은 무슨 일이 있어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반토막이 나도 오히려 좋아, 더 싸게 살 수 있네라고 웃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 딱 그만큼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비트코인의 비중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처럼 길게 보십시오. 린 알든처럼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십시오.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처럼 스스로 보안을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사이페딘 아모스처럼 느긋한 마음으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확보된 2중, 3중의 안전마진 위에서 비트코인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주는 든든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투자는 마치는 게임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부디 무리하지 마시고 단단하고 여유있게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그릇을 넓히고 인생의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고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